안녕하세요. 충무공 해외선물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충무공 해외선물 첫 방송 시간인데 본 방송의 취지와 앞으로 운영 계획 그리고 해외선물이 필요한 기본 개념과 매매 기법에 대하여 간단히 공유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아시죠? 지금 선물로 확률 높은 매매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선물 거래를 하면서 누구나 겪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걸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내릴 것 같아서 매도를 걸었는데 가격이 오르죠.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계속 숫자는 빨간불이 보여야 되는데 파란불이 보이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매매 기법에 대한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겠죠. 감으로 몇 번은 시도해서 수익도 내고 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익도 내고 하는데 결국은 한 방에 그동안 얻었던 수익도 없어지죠. 제가 원래 그랬습니다. 제가 첫 거래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참 기쁘고도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가진 담보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매매하면 성공한다고 강의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그걸 계속 노트도 해보고 실전 매매 어떻게 이용할 건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그 배운 내용대로 실전 매매에 임하려고 하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저도 그랬고 실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매매를 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거래하면서 매매 기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주는 데가 없을까, 그런 동영상 자료들이 없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면은 돈을 들여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제 전문가들의 실전 매매 방법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아깝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다가 이런저런 실패도 많이 경험하다가 어떻게 하면 정확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저런 개조도 많이 모으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보자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은 꼭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어디 가서나 참 찾아보기 힘들죠. 특히나 유튜브에서도 그런 실시간 거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는 매매 기법을 공유해 가면서 실전 매매를 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충무공 해외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좋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매매 기법이 실전 매매하고 얼만큼 또 매칭이 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유심히 살피면서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 충무공 해외선물 첫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공 해외선물 이름을 어떻게 왜 정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해외선물을 이름을 정한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물을 하시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제 감으로 제가 처음 경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감으로 매매했는데 뜻밖의 큰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첫날에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250만원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와이프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주위 안에 또 선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큰 수익을 얻었다.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얻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큰 수익의 현혹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동매매 하다가 어떤 데는 잘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그 손실을 메꾸고 싶어서 거래를 몇 번 좀만 하면 되는데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되죠. 계속 수익을 손실을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욕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매를 자꾸 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여러 번 하면 되지만 그걸 수십 번을 하게 됨으로써 자꾸 매매 성공 확률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큰 손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이유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이 높은 구간만을 이거 진입하고
성공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 횟수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줄일 때 스물 시장에서 비로소 좀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는,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배가 엄청나게 뭐 수십만 척으로 뭐 전쟁을 나가서 이긴 건 아니죠. 그 12척의 배로 나라를 이제 지켰죠. 그래서 승전고를 울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신중하고 간결한 전략으로 스물시장에 진출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로 충무공 해외선물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해외선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로드맵을 잠깐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총 3단계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개 단계,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전 적용한 것을 실시간으로 멘토링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단계, 이 3가지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 단계에서는 그 선물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돈 벌러가 아니고 내가 왜 이 선물을 꼭 해야 되는지를 그런 이유들을 좀 정립도 해보고, 그래서 선물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선물을 하면 어떤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하는 건지 매매 기법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유는 지금 보시는 그 파워포인트 교육 자료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가면 보시게 될 건데, 공유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공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기본 개념에 이제 실전 적용을 할 건데, 그래서 소개 단계에서 했던 제가 말씀드릴 공유할 매매 기법을 통해서 실전 매매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 설명과 실전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실전 매매를 하게 될 건데, 그걸 녹화를 통해서 할 거고, 자료는 실전 매매 동영상 형태로 그 자료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동영상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시간은, 매매하는 시간은 보통 선물 매매할 때는 좀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뭐 2회, 3회 여러 번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 매매하는 1거래 단위로 짧은 동영상으로 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멘토링 단계인데, 그 내용은 매매 기법을 통한 실전 매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 공유를 실시간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해서 그 채팅창도 열고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여기서는 이런 매매법을 쓰는데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럼 여러분도 그 매매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분이 실제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갖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시간까지 간다면 참 유익한 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좀 가슴 뭉클하고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선물 첫 시간인데, 목차로는 첫 번째 왜 선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선물을 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유형, 매매 기법, 이 4가지를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Y 선물입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은,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은 계속 마음이 변하게 되겠죠. 돈을 따거나 오르거나 했을 땐 사람 마음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뜻밖의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와, 내가 능력이 대단하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실패 확률이 또 높아지면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에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서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장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제력에 대한 현실 적정과 목표 설정이 계속 선물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계속 내 스스로에 대한 매매 습관을 다질 수가 있고
잘못된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선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그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를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려니 너무 힘들고, 그런데 투잡을 하려니까 만만한 것들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뭐 근무 시간이 길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투잡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겠죠. 저 역시도 많이 그랬고, 두 번째로는 한 달 수입은 그럭저럭 뭐 월급 받고 이래 하면 먹고도 좀 남고 살만한데, 이 수입이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뭐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지금은 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뭐 장애 위치가 있고 뭐 월급도 어느 정도 받고 되겠지만은, 뭐 다시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데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지금 받는 이 월급이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다시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뭔가 일을 또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기 좀 힘든 부분이 많죠, 그죠? 몸도 좀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선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저도 선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제 나름대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뭐 목표를 크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검소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입이 월 200만원, 200만원을 넣은 이유는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이나 하면서 수익이 생기고, 거기서 부족한 수익을 선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월 수익 200만원 정도면은 괜찮죠, 그죠? 200만원 정도 추가 수익이 생긴다면은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울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목표 수익 200만원을 선정을 해봤고, 목표 수익 후 2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보금으로, 선물 거래에 있어서 담보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목표 수익은 월 10만원. 왜 그러냐면 월 200만원이라면은 월 거래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을 가정했을 때 20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 정도 수익이면은 월 200만원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만원을 하려면은 하루 거래 횟수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은 그 수익이 이루어질 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기법을 통하여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목표 수익을 월 400만원 정도로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실제 지금 생활하면서 가져가는 수익이 작을 때는 한 400만원으로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 월 400만원 잡았을 때는 필요 담보금이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보면 되겠고, 최소금이 한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목표 수익은 뭐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 20일 근무, 월 20일 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 20만원이면 월 4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1목표 수익을 20만원을 잡았을 때는 하루에 거래는 뭐 2번에서 4번 정도 하면은 20만원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 수익이 뭐 선물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선물을 하면은 그 정도는 수익이 돼요? 이 정도 큰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수익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니멈 우리가 서민들이 일단 그 선물을 접하면서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가져가면서 하는 수익을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념들이 뭐 이것저것 많겠지만은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아니면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뭐 보조 지표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매매에 임하는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보조 지표가 들어가면은 더 불편해지고 뭔가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는 거래를 할 때는 나중에 마음에 요동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매매를 해야 되는데 기계적 매매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매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만으로는 충분히 간단하게 매매에 임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실전 매매 통해서도 그게 예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 개념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먼저 이제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매물대 구간을 선으로 그은 것. 그래서 하락의 마지노선이죠. 이 그림 보시다 보면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면 여기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변곡점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선. 변곡이 발생하는 선을 이거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매물대 구간을 선으로 그은 것.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을 만나면은 더 밑으로 못 내려가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지선에서는 상승 반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매수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서 매수 계약을 하면은 상승 반등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이 수익 구간이 되겠죠. 다음으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은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매물대 구간을 선으로 그은 것을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상승의 마지노선이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되면서 변곡이 발생을 하죠. 이 변곡점에서 그은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저항선에서는 저항선을 만나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정하는 구간이니까 상승하다가 눌림 하락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매도 계약을 걸면은 하락 구간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에서는 하락 눌림이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매도 계약을 통해서 하락 시 매도 수익을 얻는 방법이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가격의 변동을 추세로 이은 선을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선들이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수추세선은 상승과 하락과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하락 추세선에서는 그 하락 파동의 고점을 연결한 선, 여기 보죠. 고점 두 개를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의 고점을 연결하는 선인데 여기서는 하락 눌림이 일어난다고 했죠.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이 두 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는데 다시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 여기 포인트에서 매도 계약을 거는 거죠. 시작과 매도를 걸어서 계약이 체결되면 하락하면서 하락 구간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매도 계약을 걸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죠. 다음으로는 상승 추세선. 그 상승 파동의 저점, 상승은 저점을 이은 겁니다.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인데 이 저점 두 개를 이어서 직선을 걷다 보면 추세선이 발생하게 됐고 여기서 다시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추세선 부근에서 매수 계약을 거는 거죠. 매수 계약을 걸면 다시 상승 때 이 상승폭만큼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 계약을 추세선 근처에서 매수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파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파동은 박스권 파동, 그 다음에 상승 파동, 하락 파동, 이 세 가지의 파동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박스권 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 변곡이 발생하겠죠. 변곡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변곡이 일어나는 부분은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변곡하는 일어나는 부분을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저항선에서는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지지와 저항 사이를 이제 가격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항선이면은 가격 상승 못하게, 그다음에 눌림 하락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하락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다가 또 지지선을 만나면은 하락해서 또 지지선에서 상승 반등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박스권 파동이라고 그러고, 그 가격 변동 구간은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로는 상승 파동입니다.
상승 파동은 형태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하락 상승 하면서 상승되는 추세는 맞죠, 그죠? 다 상승 파동이고, 그 형태가 지지선과 저항선 아까 개념을 배웠는데, 지지선까지 눌림 후에 상승하는 상승 파동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지선까지 눌림 없이 상승하는 파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지선을 깨면서 상승하는 파동,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지지선까지 눌림 후 상승 있는 파동은 보시면은 가격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여기 변곡이 하나 생기겠죠. 변곡점에는 저항선이 발생할 거고, 그럼 저항선에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은 변곡이 생기면서 여기서 다시 지지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 지지선에서 상승 반등을 하면서 저항선을 만나게 되면은 저항선에서 다시 눌림 하락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승의 여력이 크다 보면은 저항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하락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변곡이 발생할 겁니다. 그 변곡점에는 다시 이제 저항선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항선 발생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계속 하락하지는 않겠죠. 하락을 하다가 저항선이 돌파되면 이제 지지 형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지지선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지지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상승 반등이 일어나고, 위에 다시 저항을 만나면은 상승의 여력이 많을 때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겠죠. 돌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의 힘이 빠지면은 다시 하락의 힘이 더 강해지면은 다시 하락으로 변곡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변곡점은 다시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겠죠. 가격이 하락하다가 아까 돌파된 저항선이 지지선의 형태로 바뀔 거고, 지지선 쪽으로 오다 보면은 지지선에서는 상승 반등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지지선을 만나면서 상승 반등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하락과 상승, 작은 하락, 큰 상승, 작은 하락, 큰 상승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상승 파동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선까지 눌림없이 상승하는 부분인데, 하락, 상승, 짧은 하락, 큰 상승, 짧은 하락, 큰 상승,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요 1번 타입하고 2번 타입의 차이는 뭐냐면은 상승하다가 하락했을 때 저항선 돌파된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서는 지지선까지도 가지 않고 중간점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나죠.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겠습니까? 상승 여력이 더 강할 때 상승 힘이 1번보다 2번이 더 강한 거죠, 그죠? 상승 힘이 강하다 보니까 변곡이 일어나서 다시 하락의 힘으로 눌리고 있는데 상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지선까지는 안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변곡을 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번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많은 상승 파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1번보다는 좀 상승 여력이 작은 상승 파동이죠, 그죠? 뭐냐면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바뀌면 변곡이 생기고, 여기서는 지지선이 되겠죠.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바뀌면서 변곡이 생기고, 그럼 여기는 지지선이 발생을 하겠죠. 지지선 발생하고, 하락을 하다가, 그러면 여기 저항선 돌파 부분이 이제 지지선을 바뀌면서 이 지지선에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락이 좀 더 세다 보니까 지지선을 다시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항선 돌파하고, 지지선에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지지선 돌파해버리고, 그런데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선과 지지선을 계속 깨면서 상승하는 이런 파동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는 거의 드물고요. 간혹 한 번씩 있을 수 있지만은 3번이 제일 드물고, 가장 흔한 것이 1번 타입이고, 두 번째는 상승 여력이 아주 강할 때, 급등이나 좀 강한 상승이 있을 때는 타입 2번이 있는데, 보통 타입 1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타입 2번, 타입 3번 순으로 발생이겠죠. 세 번째로는 하락파동입니다. 하락파동은 상승파동, 역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자, 보면은 상승파동을 위아래 대칭으로 해서 꺾은 겁니다. 개념은 똑같고, 이제
전체 파동이 하락으로 가는 설명인 거죠. 보면 여기도 저항선까지 반등 후에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선까지의 반등 없이 하락하는 게 있고, 하락이 좀 강한 거죠. 그죠? 여기서도 여기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다 돌파를 해가면서 하락하는 애매한 하락, 파동은 하락이지만 애매한 하락, 완만한 하락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면은 변곡점이 발생할 거고, 거기서는 저항선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하락을 하다가, 그래서 지지선을 하락이 강하다 보니 지지선을 돌파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락을 지속 유지하다가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지면은 변곡이 발생할 겁니다. 변곡 발생하면은 그 부분에 다시 지지선이 발생할 거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 돌파된 저항선 부분이 이제 지지로 바뀔 거고요. 돌파된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뀔 거고요. 그 저항선에서는 눌림 하락이 발생하겠죠. 그죠? 눌림 하락이 발생하고, 다시 하락이 발생했을 때, 하락이 좀 강할 때는 지지선을 뚫게 되겠죠. 뚫은 하락 추세가 다시 상승의 힘을 받으면서 변곡이 일어나면 다시 거기서 지지선이 발생을 하고 다시 상승으로 갈 겁니다. 상승하다가 다시 돌파된 지지선이 저항 형태로 바뀌면서 저항선 부근에서 눌림 하락이 발생해서 다시 하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파동을 그리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설명 추가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에 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기법은 매수를 어디서 할 거냐, 그 다음에 매도를 어디서 할 거냐, 그 두 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게 거의 차트를 볼 때 모든 우리가 다 반영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 보시면 되고요. 적용할 수 있는 부위는 엄청 많습니다. 모든 장에서 수시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패턴으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전 매매할 때 다시 이것을 응용을 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다시 실전 매매를 할 테니까 조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어렵다거나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다거나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상승 추세에서 합니다. 상승할 때는 매수로 공략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로 공략을 합니다. 절대 역매매는 하면 안 되겠죠. 역매매가 뭐냐면, 상승 추세인데 내가 매수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수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추세가 상승인데 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삐끗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상승 추세에서 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확률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확률이 많은 매매를 하면은 추세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찾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찾아서 공략하는 방법이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하락의 힘을 받으면은 변곡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변곡점에 저항선이 생길 거고요. 거기서 다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의 힘을 받으면은 상승으로 변곡이 발생하겠죠. 변곡이 발생하면은 이게 저점이 하나 생기겠죠. 여기서는 지지선이 또 하나 생길 겁니다. 지지선이 생기고 상승을 다시 하게 되고, 다시 저항선 부분에서 다시 눌림 하락이 발생을 하겠죠. 눌림 하락이 발생하면서 계속 하락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상승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하락의 지지선까지 내려가지가 않고 다시 저점이 조금 올라가면서 변곡점이 전접점보다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는 상승의 힘이 더 커서 그런 거죠. 그죠?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상승의 힘이 막다 보니까 위에서 변곡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저항선 터치를 하고, 저항선에서는 다시 눌림 하락이 발생하면서 통과를 못했을 때는 다시 눌림 하락이 발생할 거고,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상승 여력이 많다 보니까 저점이 다시 또 올라가는, 변곡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건데, 저점이 보시다시피 저항선을 지속적으로 건드리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점이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저항선이 이제 돌파가 되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상승으로
가격이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잡냐면 상승, 하락, 저점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겠죠. 차트 해보면은 캔들의 움직임이 보면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그럼 저점 두 개가 있으면은 거기서 추세선을 그어서 연결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저항선 건드리고 난 다음에 하락 시에 어디에서 변곡이 일어날 게 예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 변곡이 일어난지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시장가 매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 매수 계약을 하면 반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가격 구간대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부분인데,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은 다시 변곡이 발생하면서 지지선이 하나 발생하겠죠. 그래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의 힘을 받으면은 상승해서 하락으로 변곡이 일어나면서 저항선이 하나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가격이 이제 하락할 때 이제 이때를 잡아야겠죠. 그죠? 지지선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지지선 쪽으로 오겠죠. 박스권에서는. 그래서 지지선에서 매수 대기를 하는 겁니다. 매수 대기를 하되 하락할 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지지선까지 딱 붙어서 갈 때도 있겠지만은 지지선에서 약간 1틱 정도 위에 있다가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수 대기할 때는 지지선에서 플러스 1틱, 약간 1틱 정도 위에다가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면은 하락하다가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매수 계약이 체결되고 지지선에서는 상승 반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상승 반등이 일어나면 이 상승 구간만큼의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다시 상승하다가 저항선을 만나면은 눌림 하락이 발생할 거고, 저항선에서 튕겨서 그러면 뭐 하락으로 가겠죠. 하락으로 가다가 다시 지지선 금방 올 때는 다시 지지선에서 상승 반등이 일어나는 수도 있겠지만 이 박스가 깨질 수 있는 게 상승과 하락이 지금 일률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 가다가 첫 번째는 지지선이 한 번 부딪히겠는데 어느 정도의 확률이, 반등할 확률이, 상승 반등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거의 여기서는 상승 반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항선 터치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지지선이 깨질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 다음 다시 올 때는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확률이 높은 구간만 우리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 확률이 조금 낮은 부분, 물론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확률상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매매 기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락의 힘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지선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을 하지 않는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승 파동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매수를 통해서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면은 변곡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발생하겠죠. 지지선이.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상승 여력이 강하다 보면은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겠죠.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선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의 형태로 바뀌겠죠. 가격이 여기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의 힘을 받게 되면은 하락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이 변곡이 일어나면서 그 변곡점 부분은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그 저항선 돌파되고 지지 부분까지 내려오겠죠.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이제 매수 대기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까지는 안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플러스 1T 정도 위에서 매수 대기를 걸어 놓으면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가 체결이 되겠죠. 체결돼서 지지선에서 그 상승 반등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건데 이 구간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 여력이 또 강해서 그 다음 저항선을 다시 돌파를 해서 하게 되겠죠. 돌파하고 계속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의 힘을 받으면 변곡이 일어날 거고, 그 변곡 구간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겠죠. 다시 하락을 하면은 지지선 근처까지 오게 될 건데, 이 구간에서도 다시 이제 지지선에서 플러스 1틱 정도 위치에다가 매수 대기를 걸으면은 하락하다가 매수 체결이 되겠죠. 그죠?
지지선에서 상승 반등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만큼의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급한 상승이죠. 아까 말씀드린 급한 상승에 대한 짧은 하락, 급한 상승, 짧은 하락, 긴 상승, 짧은 하락, 긴 상승인데 짧은 하락, 긴 상승하면서 저점이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 변동에서 저항선이 발생하고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변곡하면서 여기 저점이 두 번째 저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상승의 추세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추세선 그려졌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겠죠. 하락 힘을 받아서 하락할 때 추세선 근처에서 변곡 확인하고 여기서는 시장가 매수를 그려서 나머지 상승 구간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추세선 근처에서 시장가 매수를 해서 매수 체결을 하고 나면은 상승시만큼의 이 구간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똑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나 똑같죠, 그죠? 자, 그림을 보면은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면서 변곡이 생기면서 지지선이 하나 생기겠죠. 상승하다가 하락, 변곡이 발생할 거고, 그럼 고점이 하나 생기겠죠. 하락하다가 지지선에서 다시 상승 반등이 생기고, 상승 여력이 기존보다 적어지면서, 하락 힘이 더 강해지고, 상승이 좀 적어지면서, 다시 변곡점이 전 고점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은 지지선 계속 두들기고, 고점이 낮아지다 보면은, 여기서는 지지선을 이제 뚫고 하락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패턴인데, 여기서는 매도 공략은 상승 하락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지선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에서 다시 눌림 하락이 발생할지 예상이 되겠죠. 그 구간을 유심히 보다가 추세선 근처에서 변곡이 조금 발생하는 기미를 포착한 후에 시장가 매도를 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하락된 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박스 구간 마찬가지죠. 아까는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대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박스 구간은 이제 매도 포인트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저항선 발생하고 지지선 발생하고 저항선 발생하고 지지에서 다시 상승으로 갈 때 저항선까지 간다고 박스에서는 저항선까지 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마이너스 1틱 부분에 매도 대기를 걸고 상승하다가 매도 계약이 체결되면은 저항선에서 눌림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 하락 구간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에서 다시 상승 반등이 생기고 저항에서 눌림 하락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확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박스 구간이라고 무조건 저항선에서 매도, 지지선에서 매수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되는 부분만 이렇게 수익을 내본 다음에는 물론 하면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안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수익이 10만에서 20만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진출할 확률이 조금 낮은 구간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간은 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매도 포인트를 보는 건데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은 그 저항선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좀 강하다 보면은 지지선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지지선을 돌파하고 하락보다는 또 상승 힘이 또 더 강해지면은 하락하다가 상승이 변곡이 일어나면서 지지선이 하나 발생할 거고 그래서 상승을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다가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눌림 하락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지선에서 하락에서 상승 변곡이 발생한 다음에 지지선에서 마이너스 1틱 구간에 매도 대기를 걸어 놓겠죠.
그래서 지지선에서 상승 반등이 일어나면서 저항선 근처 왔을 때는 매도 계약이 체결될 거고, 저항에서 눌림 하락으로 발생하는 하락 구간만큼이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하락의 힘이 또 강해서 이 지지선을 돌파하고 그 하락 여력이 좀 부족하고 상승 여력이 더 또 커지다 보면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곡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다시 지지선이 발생을 하고, 상승을 하다가 그 돌파된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저항선 부근에서 이제 눌림 하락이 다시 일어날 건데, 지지선에서 반등할 때 저항선에서 마이너스 1t 구간, 여기서 매도 대기를 걸면은 지지선에서 상승 반등을 하다가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가 계약이 체결될 거고, 거기서 눌림 하락이 발생했던 이 구간만큼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좀 급한 하락, 짧은 상승, 긴 하락, 짧은 상승, 긴 하락.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 패턴을 그리겠죠. 보면 짧은 상승, 긴 하락, 짧은 상승, 긴 하락 하면은 고점이 두 개가 생기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은 추세선이, 하락 추세선이 그려질 거고, 그래서 하락했을 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추세선 구간에서, 추세선 근처에서 그 변곡을, 어느 변곡의 여지를 확인하고 시장가 매도를 걸면은, 매도 계약을 하면은 이 하락 구간만큼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반등 하락, 반등 상승 했을 때 추세선 근처에서 시장가 매도 하면 다시 하락이 일어나는데 이 하락 구간만큼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매 기법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현재까지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리고 실전 매매에서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그까지도 계속 실전 매매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그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서, 제가 미리 매칭을 시켜서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만의 매매 기법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충분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의 해외 선물 전체적인 매매 기법하고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 파동 유형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가졌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 매매하고 다 병행을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바라고, 앞으로 올리는 동영상 자료들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